졸업을 했던 우리 선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빠질 때부터 진짜 벌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생활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멋지게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일단은 진짜 100%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치? 우리 친구들, 우리 찬스커머스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 사실 이제 그냥 얘들아 공부하자, 뭐 단어 외우자, 뭐 문법하자 이렇게 하면은 하는 친구들이 있고,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나 한국에서만 할 건데 영어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꽉 막힌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뭐 다른 과목들도 좀 열심히 해야겠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선배가 와서 본인의 그런 공부 노하우와 그런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질문도 받았고 우리 친구들 이 선배는 사실은 2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 섰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시는 분? 그때는 다른 요리였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목요일이잖아. 그때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선생님으로 갔다가 네 잠깐 썼는데 우리 친구들 2년 전에 그 월수금 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 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국성고 1학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 노하우를 풀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졸업한 아이들 대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중3으로 졸업해가지고 네, 그러면 좀 기대하시고 또 중요한 내용들 이제 필기해가면서 알찬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제 선배가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만 지금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강연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본인 모교, 뭐 신릉중, 부성고 이런 데서도 이미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얘기들. 네.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입시에서 수시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까지 총 5가지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도 여기 강연을 하러 왔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강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중학생들 상대로 하는 게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이제 도움이 많이 될까 좀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이따가 Q&A 세션들도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입부로 하나 준비해봤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 이런 서울대 다니면 이런 말 할 것 같은 그런 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 봐야만 서울대에 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수능 볼 때 수능 문제가 180문제였어요. 180문제 중에 제가 14개를 틀렸거든요. 못 본 건 아닌데 서울대 가는 사람이 14개나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좀 들죠. 물론 이제 학생들 중에 진짜 수능 한두 개 틀려서 서울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정시로 오는 거고. 근데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물론 수능 점수도 들어갔지만 학교 내신으로 그래서 수시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수시로 들어가려면 내신도 잘 해야 되고 또 생기부에 탐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수능도 나름대로 잘
학교를 채우는 게 뭐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있죠. 뭐 수업 태도가 바르고 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뭐 매우 인상적인 이런 것이 이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들었냐에 대한 평가고 밑에 보면 뭐 아프리카의 발전 방향에 관한 후속 탐구 의사를 보이고 이런 게 수업 시간에 탐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중학생이죠 지금.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듣고 만약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해 하면은 그냥 그거 써서 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본인 생기부를 아마 본 적이 없을 텐데 지금 여러분 생기부를 보면 그냥 내가 이런 걸 했었나 싶은 그런 수행평가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수행평가에 그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탐구를 해야 돼요. 세계지리에 아프리카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를 가지고 내가 뭘 탐구하고 이걸 다른 거문과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거는 본인 선택에 달린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다재다능한 거를 점점 요구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도 있어요. 면접에서 뭘 물어보나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서 살짝 갖고 왔는데 자기소개 같은 것도 시키고요. 첫 번째 보면 제가 자기소개에서 나는 이권을 지키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꼬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적 가치가 뭐냐? 한국과 북한 사이가 나쁜데 그럼 북한 인권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런데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대학도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중학생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편이고 두 번째는 진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기 영어학원이니까 영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려고 영어 체크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우선 공부편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했는지 잠깐 봤어요. 근데 뭐 그런 질문도 많았더라고요. 이제 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나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따 물어보면 알려주겠지만 왜냐면 여기 첫 번째로 나와있지만 저는 중학교는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공부법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저도 저만의 공부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맞는 공부법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MBTI 같으면 저는 극단적인 J예요. 뭐 하루에 시간 쪼개서 뭐 이것저것 계획 다 세우고 그거를 또 뭐 플래너에 쓰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계획 세우는 게 안 되는 친구한테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 계획 세우는 연습을 하는 시기인데 이게 꼭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공부가 효율적으로 잘 될까 그런 거를 연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공부를 할 때도 예를 들어 국어 공부를 할 때 누군가는 그냥 교과서를 몇 번 읽어보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근데 그 문제를 풀어보는 양도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죠. 누구는 그냥 자습 써면 되고 누구는 평가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내신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그런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계획 세우는 연습을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시기가 저는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조금 먼저 빌려오자면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렇게 막 10시간 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뭐 내신할 때 하루에 3시간도 해보고 심지어 주말 되면 하루에 14시간도 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 나한테 잘 맞지?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뭐 하루에 14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조금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계획에 대해서 뭐 초등학교 때 방학 생활 계획표 차듯이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난 단어를 외울 거야. 그럼 밥 먹고 9시부터는 뭐 수학을 할 거야. 이런 게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간 계획을. 근데 시간 계획을 짜면요. 예를 들어 7시부터 8시까지 수학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 수학이 잘 풀릴까요? 그냥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동안 끄적이다가 1시간 때문에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시간으로 끊어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숙제 3페이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으로 끊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답에 대하는 법과 선생님에 대하는 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첫 번째로 오답에 대하는 법이에요. 뭐 영어든 수학이든 오답 노트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 오답 노트를 좀 많이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조금 시간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때 오답 노트를 쓰다 보면 영어보다는 특히 이제 수학 같이 그런 과목에서 자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채점을 했는데 계산 실수가 나왔어요. 또 계산 실수 이거 없었으면 이거 맞는 거야. 에이 그냥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계산 실수를 따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왜 계산 실수가 자꾸 나오는지 보여요.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연필을 이렇게 자꾸 쓰다가 자꾸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처럼 보이게 쓰네. 아니면 x를 그냥 이렇게 쓰다가 a처럼 보여서 내가 실수를 하네. 그런 사소한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중학교 때는 써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에 대한 법이에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선생님들은 어른이니까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데 조금 이 예의 있게 대하라고 그냥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야 너네 무슨 버릇이야 그냥 예의 있게 대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한테 득이 된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생기부 보면은 되게 길죠. 이거 다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들고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랑 내가 싸웠어요. 아니면 내가 대들었어요.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탐구해야 되는데 보고서 썼는데 이거를 피드백 받을 사람이 없어. 아니면 이거를 냈는데 쌤이 날 싫어해서 이거 안 실어준대. 그러면 결국에 내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조금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중학교의 한 3배, 4배 이상으로 선생님들과 굉장히 여기저기서 부딪힐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른들한테 예의 있게 대하고 꼭 공손하다까지 아니어도 좀 싸우지는 말도록 그런 식으로 좀 선생님에 대하는 법을 익혀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독서를 하자입니다. 사실 수학이나 뭐 사회과학, 암기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살려낼 수는 있어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 특히 국어가 정말 점수가 안 오릅니다. 제 친구들이 이 고2 때까지 내신이 잘 안 나와서 나는 이제 수능으로 가겠다, 정시로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90% 이상이 국어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국어는 정말 안 온다요. 3월에 4등급이었던 친구가 오히려 수능 때 5등급 뜬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 틀을 좀 잡아놔야 돼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책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스타 릴스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그거 아니더라도 유튜브 보고 그런 시대인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옛날보다는 독서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뭐 의미 있는 책을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독서를 해서 그게 소설책이든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든 뭐 일본 소설이든 아니면 뭐 과학책 좋아하는 친구들 뭐 SF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이 글을 내가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아직까지 독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최근에 GPT가 유행을 하면서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무 티나게 GPT로 쓴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얘들아 그냥 책 읽기 싫으면 그냥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짧은 글이라도 읽어라는 말을 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에도 심지어 기자들이 쓴 글도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글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도 출판사의 검수를 받아서 나온 책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책을 특별히 읽으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스타스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지만 제가 외교관을 하고 살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될지 아니면 진짜 내 기업을 차릴지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생기부 됐을 때 일단 이 두 번째 거 먼저 얘기할게요. 탐구에도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제가 표현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진로가 없다고 해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어요.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래요. 근데 진로 독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진로가 없어. 그러면 국어 시간에는 그냥 아무 과학책이나 읽었어요. 근데 영어 시간에도 똑같은 걸 또 해야 돼. 그럼 난 또 과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딴 걸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요새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 좀 넓게 보면 관심사를 좀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 수행평가들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저로 치면 저는 초등학교 때 북쪽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 친구들은 좋아요. 그걸 쭉 이어가시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진로를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공부에도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지? 내가 이거 지금 외우고 있어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진로라던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그 공부를 하는 거에 목적이 되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나는 그래도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이걸 배우고 싶다. 이런 목표로 영어 공부도 계속했고 사회탐구 과목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찾아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의 그런 작은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일, 꼭 직업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화학이 좋아.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쭉 밀고 가시면 되고, 나는 영어 배우는 게 좋아. 하면 그것도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앞에도 말했듯이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해서 하나 좀 권장하는 방법, 꼭 이렇게 해라는 아니고 난 못 찾겠다 이러면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희 서울대학교의 과 일부를 조금 잘라서 갖고 온 건데요.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죠.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인문대학만 해도 지금 과가 14개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국어국문학과, 도거동문학과 이런 것도 있는데 종교학과도 있고요. 철학과도 있고요. 보고미술학과도 있고요. 사회과학대학에 보면은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굉장히 과가 많죠.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런 대학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학과가 쭉 나와요.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런 경우에 조금 해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내가 이건 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에 X를 쳐봐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국제고등학교 입시를 한번 떨어졌습니다. 동탄국제고가 저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국제고도 떨어졌는데 외교관을 계속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딱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서 이걸 켜놓고 그래도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에다가 X를 좀 쳐봤어요. 그래도 철학과는 내가 좀 싫어하니까 이건 좀 안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물리나 생명 이런 거 못하겠다. 간호학과 못하겠다. 이런 거 계속 X 치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정치외교학과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다시 그걸로 목표를 세우고 3년 동안 그걸 올려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에 동그라미 쳐보든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X를 쳐보든 이렇게 해서 뭐가 낫는지 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 편입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영어를 즐기자라는 말입니다. 가끔 학원들 보면요, 영어 그거 지문들을 문장 하나하나 다 통함기 시키는 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게 문장 구조를 익히는 방법으로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외부 지문 저희 동생들과 한 세네 개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중간고사 하나 치는데 외부 지문이 32개. 그거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수능은 아예 외울 수 있는 지문도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영어를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머스에서 하는 대로 뭐 문장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휘 프로그램이든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든 그런 거를 하면서 영어를 좀 언어로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언어로서 대하고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고 그 후에는 아예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제가 영어를 좀 잘하니까 친구들이 가끔 이 긴 영어 문장을 들고 와서 물어봐요. 아니 이게 문법이 틀렸다는데 나는 어디가 틀린 건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어디가 틀린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막 그렇게 매끄럽게 설명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영어를 문장을 대하는 감이 있으면 수능이든 혹은 내신의 문법 문제든 어떤 거든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문장에 대한 감을 길러주는 곳은 아직까지 파머스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장에 대한 감을 길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영어만큼은 공부를 거의 안 하고도 내신은 모든 시험에서 1등급을 맞았고요. 수능도 이번에 1등급이 3% 정도고 고3 현역은 한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능 때도 1등급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물어보면 파트별로 나눠서 얘기해 주겠지만 조금 지금 그래도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차스에서 자꾸 옛날에 파머스에서 해주는 대로 좀 영어에 대한 감을 그 중학교 때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연장선인데요. 좀 할 수 있을 때 많이 말해보세요. 영어 물론 중요하죠. 입시에서 중요하죠. 수능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저보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영어를 더 잘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아쉽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커머스를 떠날 테니까 그때 되면은 영어를 말할 기회가 정말 없어요. 뭐 나중에 이제 튜터 구하려고 보면은 막 1시간에 5만 원, 6만 원 난리 났어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말해보세요. 영어는 여러분 인생에서 살면서 공부 이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저는 해외여행 나갈 때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했고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좀 스피킹 능력이 떨어져서 많이 아쉬운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스피킹을 많이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영어 말하는 능력을 들으시고 그거를 뭐 해외여행 가서도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외 기업에서 일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혹시 한국에서 일하더라도 그런 쪽에 직무면은 영어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꼭 과목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나중에 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때 많이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2외국어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걸 말해보는 경우는 제2외국어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J-pop 일본 노래를 많이 듣는데 이번 일본 여행을 가서 거기서 들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래도 말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루도 안 배웠는데 너 일본어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런 말 듣고 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비결은 자신감이에요. 분명히 제가 같이 간 친구 중에 저보다 일본어 잘하고 더 많이 할 줄 알고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나가서 한마디도 못 배고 왔어요. 근데 하루도 안 배웠던 저는 뭐 한마디라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영어 섞고 손짓 발짓 섞고 그런 자신감이 결국에 언어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스피킹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문법 공부하세요 이런 말 안 집어넣습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외워둬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해야 될 시간에 능률 영어 들고 능률 복화 들고 단어 중학교 단어를 다시 외우는